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캐나다 해군 현역 함장이 61조 규모의 핵잠수함 계약 평가를 코앞에 두고 행방불명됐는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가 갑자기 나타난 곳이 머나먼 아시아의 작은 국가 한국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이 밝혀진 후 캐나다에서는 무단 이탈이라며 발칵 뒤집혔고, 독일 조선사에서는 한국이 의료 홍보를 위해 쇼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현역 함장이 군법을 어기면서까지 머나먼 한국으로 달려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놀라운 건 이 사건 이후 61조 계약의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합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새벽 4시, 에스키몰트 해군기지.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든 건 61조 규모 핵추진 잠수함 계약서였죠. 캐나다 해군이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동아시아형 핵잠수함. 제가 최종 기술 검증을 맡은 프로젝트였습니다. 30년 해군 생활의 정점이었어요. 이 평가서 한 장이 국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었죠. 서류를 넘기며 기술 사양을 확인했습니다. 추진력, 자망 깊이, 소음 수준. 모든 수치가 완벽했어요. 모니터를 켰습니다. 습관적으로 뉴스를 확인했어요. CNN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세계 최초 동아시아형 핵추진 잠수함 공식 승인. 화면에 잠수함 진수식이 나왔어요. 바로 제가 검증해야 할 그 기술이었습니다. 놀라운 속도였죠. 한국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2층에서 비명이 터졌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복도를 달렸죠. 딸 에밀리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에밀리가 침대 옆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눈은 반쯤 떠진 채 초점이 없었어요. 에밀리,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얼음장 같았죠. 목에 손을 댔습니다. 맥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 훈련받은 대로 움직였어요. CPR을 시작했죠. 손을 포갠 채 가슴을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30회 압박. 숨을 불어넣었어요. 2번, 다시 압박. 한 손으론 911에 전화했죠. 딸이 쓰러졌습니다. 18세, 심정지로 보입니다. 맥박 없어요. 주소를 불렀습니다.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압박했죠. 구급차가 왔습니다. 8분이 걸렸어요. 평생 가장 긴 8분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뛰어 올라왔어요. 제세동기를 준비했죠. 에밀리의 옷을 걷어냈습니다. 패드를 붙였어요. 클리어. 에밀리의 몸이 들썩였습니다. 모니터를 봤어요. 여전히 평선이었죠. 다시 2번째 제세동. 이번엔 미약한 반응이 보였습니다. 맥박 잡혔습니다. 구급대원이 외쳤어요. 들것에 에밀리를 태웠습니다. 저도 구급차에 탔죠.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달렸어요. 병원 응급실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의사들이 뛰어다녔어요. 간호사들이 소리쳤죠. 에밀리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의료진이 둘러쌌어요. 심전도를 연결했죠. 모니터가 울렸습니다. 불규칙한 파형이었어요.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함장님, 따님은 선천성 심근전도 결함을 갖고 계십니다. 심장의 전기 신호 체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언제든 다시 심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있습니까?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캐나다에선 불가능합니다. 아니, 북미 전체에서 불가능해요. 전 세계에서 딱 한 곳만 가능합니다. 어딥니까? 서울 아산병원입니다. 리튬 전도계 재건 수술. 한국만이 성공시킨 기술이죠. 3건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 방금 전 뉴스에서 본 그 나라였습니다. 핵잠수함을 만드는 나라. 제가 다음 주에 검증하러 가야 할 기술을 가진 나라. 그런데 지금 제 딸의 생명도 그곳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창밖을 봤어요. 항구가 보였습니다. 잠수함들이 정박해 있었죠. 30년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임무를 위해 규율과 체계를 최우선으로 삼았죠. 명령에 복종했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서울로 갑니다. 지금 당장.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측에 연락하겠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방부였죠. 화면에 뜬 이름을 봤어요. 함장, 다음 주 한국 방문 일정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차세대 잠수함 협력 시찰단 최종 명단 체크 중입니다. 준비는 되셨습니까? 저는 에밀리를 봤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가쁘게 숨 쉬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불참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함장님이 기술평가 총책임자시지 않습니까? 61조 계약이 걸린 자리입니다. 개인 사정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요. 함장님, 이건 국가적 사안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지금부터 저는 함장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아버지였죠. 에밀리를 들것에 태웠습니다. 한국 의료팀이 놀랍게도 이미 공항에 도착해 있었어요. 전화 한 통 후 6시간 만의 일이었죠. 의료 전용기까지 준비돼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응 속도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캐나다 해군 로버트슨 함장님 맞으십니까?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국제진료센터 김민수입니다. 응급의료팀과 함께 왔습니다. 따님을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뒤에서 의료진이 나왔어요. 흰 가운을 입고 있었죠. 장비를 가득 들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4시간입니다. 저희가 전 과정을 관리하겠습니다. 의료 전용기로 향했습니다. 기내로 들어갔어요. 완벽한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 인공호흡기, 제세동기, 약품 보관함. 병원을 통째로 옮겨놓은 것 같았어요. 에밀리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한국 의료진이 바로 작업을 시작했어요. 혈압을 재고 심전도를 연결하고 링거를 꽂았죠. 모든 움직임이 정확했습니다. 함장님 앉으세요. 긴 비행이 될 겁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밴쿠버 섬이 멀어졌어요. 태평양이 펼쳐졌죠.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심전도 소리만 기내에 울렸습니다. 삐삐삐. 규칙적이지만 약한 소리. 한국 간호사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함장님 드세요. 수분 보충하셔야 합니다. 괜찮습니다. 이준혁 교수님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세계 최고의 심장내과 의사예요. 믿으셔도 됩니다. 성공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간호사가 잠시 망설였어요. 높습니다. 교수님은 이 수술을 3번 성공시켰어요. 모두 완치됐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100%라는 확신은 읽을 수 없었어요. 태평양을 가로질렀습니다. 구름 위를 날았죠. 해가 지고 어둠이 왔고 다시 해가 떠올랐습니다. 14시간. 영화나 책에서만 보던 긴 시간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에밀리의 숨소리를 계속 확인했어요. 심전도를 지켜봤죠. 파형이 불규칙해질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의료진은 이 시간마다 교대했어요. 24시간 체제였죠. 혈압을 재고 산소 포화도를 확인하고 약물을 조정했습니다. 한치의 빈틈도 없었어요. 새벽녘 기장이 방송했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오전 6시 30분입니다. 창밖을 봤어요.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천 개, 수만 개의 불빛. 서울이었어요. 처음 보는 도시, 낯선 나라. 하지만 지금 유일한 희망이 있는 곳. 착륙했습니다. 게이트로 들어가는데 옆 게이트에서 뭔가 보였어요. 캐나다 국기였습니다. VIP 라운지 앞에 걸려 있었죠. 그리고 총리 전용기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공항 전광판을 봤어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협력 시찰단 방한 환영. 제가 참석했어야 할 행사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왔을 거예요. 해군 제독들도. 61조 계약을 논의할 사람들. 제가 기술을 평가하고 보고서를 써야 할 자리. 그때 눈이 마주쳤습니다. 국방부 차관이었어요. 저를 똑바로 봤죠.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에밀리를 태운 들것을 따라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빠. 에밀리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괜찮아. 곧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임무와 가족. 두 개의 길이 인천공항에서 갈라졌습니다. 저는 이미 선택했어요.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서울로 향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렸죠. 차창 밖으론 낯선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한글 간판들, 높은 빌딩들, 새벽인데도 불이 켜진 건물들, 움직이는 사람들. 한국은 잠들지 않는 도시 같았어요. 고속도로를 빠져나왔습니다. 시내로 들어섰어요. 신호등이 바뀌고 차들이 멈췄다 출발했죠. 30분이 지났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어요. 병원이 보였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응급실 입구엔 의료진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죠.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멈췄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에밀리 로버트슨 환자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준혁 교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들것을 옮겼어요.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넓었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 버튼을 눌렀어요. 심장내과. 올라갔습니다. 숫자가 바뀌었죠. 1층, 2층, 3층. 저는 에밀리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7층.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끝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50대쯤 돼 보였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죠.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로버트슨 함장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준혁입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확고했죠. 힘이 있었어요. 따님을 제가 맡겠습니다. 단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무게가 있었어요. 30년 함장 생활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었어요. 이준혁 교수는 전자였습니다. 에밀리를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저는 유리창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의료진 5명이 들어갔어요. 에밀리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온몸에 관을 연결했어요. 심전도, 혈압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링거를 꽂았죠.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숫자들이 떴어요. 이준혁 교수가 나왔습니다. 함장님, 제 사무실로 오시죠. 따라갔어요. 복도를 지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장엔 의학 서적들이 가득했어요. 책상 위엔 논문들이 쌓여 있었죠.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교수는 태블릿을 꺼냈어요. 따님의 심장을 보시죠. 화면에 3D 이미지가 떴습니다. 심장이었어요. 붉은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돼 있었죠. 한 부분이 노란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전도계입니다. 심장에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부위예요. 심장 박동을 조절하죠. 따님은 여기가 선천적으로 손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가 불규칙해지는 거예요. 언제든 심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어요. 손상 부위가 크게 보였죠. 고칠 수 있습니까? 리튬 전도계 이식 수술입니다. 손상된 조직을 제거하고 인공 전도계를 이식해요. 저희가 3년 전 개발한 기술이죠. 생체 적합성 리튬 합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공률은 얼마나 됩니까? 이준혁 교수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70%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70. 10명 중 3명은 실패한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함장님, 교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0%입니다. 딸부는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술해 주십시오. 내일 아침 7시에 수술실 들어갑니다. 6시간 예상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교수가 일어섰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함장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왔어요. 저는 혼자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을 봤죠.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백만 개의 불빛, 모르는 도시, 낯선 나라. 하지만 지금 유일한 희망이 있는 곳, 중환자실로 돌아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에밀리가 보였어요. 잠들어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죠.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함장님, 저는 박소의 간호사입니다. 에밀리 담당이에요. 안녕하세요. 밤새 제가 지킬 겁니다.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소의 간호사가 손에 든 걸 내밀었어요. 도시락이었습니다. 드세요. 기내식만 드셨죠? 괜찮습니다. 식욕이 없어서요. 지금은 밥이 약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금은 밥이 약이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말이었어요.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밥,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멸치볶음.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죠. 김치는 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한 입 먹었어요. 매웠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입안에서 열기가 퍼졌죠. 다시 한 입 먹었습니다. 계란말이였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밥을 떴죠. 김치와 함께 먹었어요. 맛있습니까? 소의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행이에요. 한국 음식이 처음이시죠? 네. 익숙해지실 거예요. 도시락을 다 먹었습니다. 배가 불렀어요.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희 간호사님. 천만에요. 내일 수술 잘 될 겁니다. 그럴까요? 네. 이준혁 교수님은 이 수술을 3번 성공시켰어요. 3명 다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한 명은 결혼도 했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소의 간호사가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에밀리를 확인했습니다. 모니터를 봤죠. 뭔가 기록했습니다.
나와서 미소 지었어요. 안정적이에요. 잘 쉬세요, 함장님. 고맙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 9시간 후면 수술이었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에밀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태어났을 때, 첫걸음말을 했을 때, 학교에 입학했을 때, 18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밤 11시, 8시간, 자정, 7시간, 새벽 1시, 6시간, 잠들 수 없었어요.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복도를 왕복했죠.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새벽 3시, 복도에 불이 켜졌어요. 의료진이 나타났습니다. 수술 준비 시작이었죠. 5시, 이준혁 교수가 왔습니다. 수술복을 입고 있었어요. 함장님 준비됐습니다. 네. 일어섰습니다. 에밀리를 깨웠어요. 눈을 떴습니다. 에밀리, 아빠, 수술 들어간다. 괜찮을 거야. 무서워. 아빠가 여기 있어. 끝날 때까지 여기 있을게. 약속? 약속이야. 에밀리를 수술실로 옮겼습니다. 복도를 지나 큰 문 앞에 섰어요. 수술실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딸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믿어. 응, 꼭. 문이 열렸습니다. 들것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에밀리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이 닫혔죠.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 저는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다리가 굳어버린 것 같았죠. 빨간 불만 바라봤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죠. 8시. 수술 시작 1시간. 2시간. 9시.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복도를 왕복했어요. 창밖을 봤죠. 해가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아침이었어요. 3시간. 10시. 다시 앉았습니다. 손을 비볐어요. 기도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하는 진심 어린 기도였죠. 4시간. 11시. 배가 고팠지만 먹을 수 없었어요. 목이 말랐지만 마실 수 없었습니다. 5시간. 정오. 소의 간호사가 왔어요. 물을 건넸습니다. 드세요. 받아서 마셨어요.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아직 시간 걸릴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6시간. 오후 1시. 7시간째 되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이준혁 교수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달려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술 성공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주저앉을 뻔했죠. 벽을 짚었습니다. 하지만 함장님, 교수의 표정이 여전히 진지했어요. 지금부터 72시간이 진짜 고비입니다. 몸이 새로운 전도계를 받아들여야 해요. 거부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감염 위험도 있고요. 그럼 함께 지켜봅시다. 제가 72시간 동안 병원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분 후 에밀리를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온몸에 관이 연결돼 있었어요. 심전도, 혈압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링거가 3개나 꽂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어요. 하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지켜봤어요. 함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소의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에밀리 옆에 섰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있었어요. 아빠 여기 있어. 작게 속삭였습니다.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에밀리는 계속 자고 있었어요. 의료진이 이 시간마다 체크했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 산소 포화도 모든 수치를 기록했죠. 안정적입니다. 소의 간호사가 말했어요. 열도 없고 감염 증상도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48시간째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전도는 규칙적이었어요. 삐삐삐. 일정한 간격. 새로운 전도계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잘 버티고 있어요. 이준혁 교수가 와서 말했습니다. 24시간만 더 넘기면 됩니다. 네. 저는 72시간 동안 에밀리 옆을 떠나지 않았어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죠. 눈을 붙였다가도 모니터 소리에 깼어요. 72시간째 되는 날, 새벽 4시였습니다. 알람이 울렸어요. 심전도가 갑자기 불규칙해졌습니다. 파형이 흐트러졌어요. 모니터 숫자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혈압이 내려갔죠. 심박수가 느려졌어요. 담당의 호출, 담당의 호출. 천장 스피커에서 방송이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뛰어들어왔어요. 5명, 6명. 이준혁 교수도 달려왔습니다. 잠옷차림이었어요. 제세동기 준비. 간호사가 기계를 밀고 왔습니다. 에밀리의 가운을 벗겼어요. 패드를 붙였습니다. 클리어.
에밀리의 몸이 들썩였어요. 모니터를 봤습니다. 여전히 불규칙했어요. 다시, 두 번째, 변화 없었습니다. 한 번 더, 세 번째. 그 순간 모니터가 평선이 됐어요. 긴 삐 소리가 울렸습니다. 안 돼, 소리쳤습니다. 이준혁 교수가 장갑을 벗었어요. 맨손으로 에밀리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빠르게, 강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세동 한 번 더. 네 번째 제세동. 에밀리의 몸이 들썩였습니다. 10초가 지났어요. 20초, 30초. 모니터는 여전히 평선이었습니다. 40초. 교수의 이마에서 땀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43초째. 삑. 심전도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파형이 나타났어요. 점점 커졌습니다. 맥박 돌아왔습니다. 소의 간호사가 외쳤어요. 이준혁 교수가 손을 멈췄습니다. 깊게 숨을 쉬었어요. 땀을 닦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겼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30년 동안 울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1시간 후, 에밀리의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심전도가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어요.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죠. 소의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편지를 들고 있었어요. 함장님, 이거 읽어보세요. 편지를 받았습니다. 접힌 종이었어요. 펼쳤습니다. 당신은 함장이지만 이곳에선 아버지입니다.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소의 간호사의 글씨였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소의 간호사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괜찮을 겁니다. 가장 힘든 고비를 넘겼어요. 정말입니까? 네. 72시간을 넘겼어요. 이제 회복만 남았습니다. 편지를 다시 봤습니다. 당신은 함장이지만 이곳에선 아버지입니다. 그 문장이 깊게 와닿았어요. 3일 후, 에밀리가 눈을 떴습니다. 아빠, 에밀리. 달려갔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어디야? 서울이야. 한국. 수술 끝났어? 응, 다 끝났어. 성공했어. 에밀리가 미소 지었어요. 그날부터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에밀리는 매일 조금씩 나아졌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았죠. 목소리도 힘이 생겼습니다. 일주일 후, 휴대폰이 울렸어요. 캐나다 대사관이었습니다. 함장, 즉시 대사관으로 오시오. 무슨 일입니까? 직접 와서 확인하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소의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에밀리는 제가 지킬게요. 택시를 탔습니다. 광화문으로 향했어요. 30분이 걸렸죠.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경비가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2층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 섰어요. 노크했습니다. 들어오게. 문을 열었어요. 국방부 차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엔 양복 입은 남자가 있었어요. 낯선 얼굴이었죠. 앉게. 차관이 말했습니다. 이쪽은 TKMS 아시아 대표일세. 자네도 알다시피 독일 조선사지. 한국과 61조 계약을 놓고 경쟁하는 회사였습니다. 함장,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딸을 살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 홍보에 협조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무슨 말씀입니까? TKMS 대표가 태블릿을 테이블에 놓았어요. 한국 뉴스 기사들이 떠 있었습니다. 캐나다 해군 함장의 딸, 한국 의술로 기적의 회복, 세계 유일 리튬 전도계 수술, 한국 기술력 입증. 기사 제목들이 보였어요. 이게 61조 계약 평가 직전에 나간 겁니다. 함장이 한국에 간 시점과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함장, 자네 무단 출국했네. 임무 이탈이야. 게다가 정보 유출 혐의까지 있어. 정보 유출? 자네가 한국에 온 타이밍이 너무 좋아. 기술 평가 시점과 딱 겹치지 않나. 의심받기 충분하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절차는 지켜야지. 자네는 현역 함장이야. 국가 기밀을 다루는 사람이고.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USB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에밀리의 의료 기록입니다. 심전도 데이터, 수술 영상, 72시간 모니터링 기록, 43초간 심정지 상태였던 기록. 전부 여기 있어요. 차관이 USB를 집었습니다. 이게 연출입니까? 의사가 맨손으로 7분간 심폐소생술하던 게 카메라 쇼입니까? 제 딸이 죽다 살아난 게 광고입니까? 목소리가 커졌어요. 한국은 저를 회유하지 않았습니다. 광고에 쓰지도 않았어요. 제 이름도 공개하지 않았죠. 그저 제 딸을 살렸을 뿐입니다.
TKMS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타이밍이 너무 교묘합니다. 이건 분명 타이밍.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 딸의 생명에 타이밍 같은 건 없습니다. 계약도 돈도 국가도 관계없어요. 딸이 죽어가는데 타이밍을 따집니까? 일어섰습니다. 저는 30년간 캐나다 해군에 복무했습니다. 규율을 지켰고 명령을 따랐죠. 임무를 최우선으로 삼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저는 한 명의 아버지입니다. 그게 잘못입니까? 차관이 말했어요. 함장, 말씀 다 끝나셨으면 저는 병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 딸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몇 주 전 본 뉴스. 한국의 핵잠수함. 61조 계약. 그때 저는 그저 기술로만 봤습니다. 숫자와 성능으로. 국가의 이익으로.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짜 기술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지키는 거죠. 택시를 탔어요.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에밀리가 앉아 있었어요.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죠.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빠. 달려갔습니다. 안았어요. 괜찮아? 응. 오늘 처음 일어났어. 잘했어. 소희 간호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에밀리, 이거 선물. 한복 입은 곰인형이었습니다. 빨간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예뻐요. 에밀리가 인형을 안았습니다. 이제 한국말도 배워야겠네요. 소희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밀리가 서툰 발음으로 말했어요. 저도 따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경호원들이 지나갔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캐나다 총리였습니다. 로버트슨 함장. 총리님, 일어나서 악수를 나눴습니다. 따님은 어떻습니까? 회복 중입니다. 덕분에. 총리가 에밀리를 봤어요. 안녕, 에밀리. 나는 저스틴이야. 안녕하세요. 에밀리가 인형을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총리가 저를 봤어요. 함장, 자네 행동은 규율을 어겼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리가 손을 내 어깨에 올렸습니다. 나는 한 아버지로서 자네를 존경하네. 자네는 옳은 일을 했어. 예상 밖의 말이었습니다. 기술은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한국이 그걸 보여줬네. 그들의 핵잠수함 기술도 결국 사람을 지키기 위한 거지. 총리가 손을 내밀었어요. 캐나다는 한국과 함께 갈 거야. 61조 계약 진행하겠네. 그리고 자네가 평가보고서를 쓰게. 네. 자네만큼 한국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 기술만 본 게 아니라 사람을 봤으니까. 악수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준혁 교수가 왔습니다. 에밀리 상태 아주 좋아요. 일주일 후 퇴원 가능합니다. 정말입니까? 네. 새 전도계가 완벽하게 자리 잡았어요. 거부 반응도 없고요. 언제 다시 와야 합니까? 한 달 후 재검진 오세요. 그 뒤론 1년에 한 번씩 체크하면 됩니다. 꼭 오겠습니다. 교수가 나갔어요. 그날 밤 에밀리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아빠, 우린 다시 올 거지? 응, 꼭. 소희 선생님한테 한국말 배우고 싶어. 그래, 배우자. 여기 좋아. 사람들이 따뜻해. 에밀리가 제 팔에 기댔습니다. 아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창밖으론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3월 말의 서울. 생명이 다시 피어나는 계절이었죠. 저는 30년을 바다 밑에서 살았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곳에서, 철과 기계 사이에서, 규율과 체계 속에서.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따뜻했습니다.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첨단 의료 장비도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이었죠. 2주 후 밴쿠버 군사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읽었어요. 무단 출국, 임무 이탈, 보고 의무 위반. 로버트슨 함장 혐의를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변명은 없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했어요. 동료 장교들이 앉아 있었죠. 모두 저를 봤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이는 눈을 감고 있었죠. 판사가 저를 봤습니다. 한참 동안. 하지만 자네 딸이 살았다지? 네, 살았습니다. 한국에서? 네. 판사가 서류를 덮었어요. 다행이네. 판결한다. 경고 조치. 6개월 근신. 단 직무는 유지한다. 예상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다만 함장. 판사가 말했어요. 다음엔 보고하게. 규율은 중요하네. 알겠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차관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함장. 네. 새 임무일세.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한국 캐나다 공동 해저 의료 지원 프로젝트. 잠수함을 활용한 긴급 의료 수송 시스템. 자네가 총괄 책임자야. 제가요? 자네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네. 기술도 알고 의료의 중요성도 아니까. 한 달 안에 평가 보고서 제출하게.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에밀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잘 다녀왔어? 응. 어떻게 됐어? 괜찮아. 다 괜찮아. 에밀리가 웃었어요. 건강한 얼굴이었습니다. 혈색이 좋았어요. 눈빛이 맑았죠. 아빠, 한국말 더 배웠어. 들어봐. 그래.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완벽해. 소희 선생님이 영상통화로 가르쳐줬어. 그랬구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새 문서를 열었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부터 적었어요. 심해보다 깊은 진심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인간성. 첫 문장을 썼습니다. 저는 30년간 바다 밑에서 살았습니다. 잠수함 안에서 무수히 많은 결정을 내렸죠. 기술을 믿었고 숫자를 믿었고 체계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61조짜리 핵잠수함도 첨단 의료 장비도 결국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준혁 교수는 제 딸을 살렸습니다. 43초간 멈춘 심장을 되돌렸죠. 맨손으로 7분간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박소의 간호사는 제게 밥 한 끼를 건넸습니다. 지금은 밥이 약이라고 말하면서요. 그들은 기술자이기 전에 사람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에밀리가 정원에서 뛰어놀고 있었죠. 한복 입은 곰인형을 안고 건강하게 웃으며 보고서를 계속 썼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권고합니다. 기술 수준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기술을 대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술을 사람보다 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사람을 위한 도구로 썼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국가는 기술로 강해지지만 인간은 마음으로 강해집니다. 한국은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저장했어요. 에밀리가 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아빠, 다음엔 소희 선생님 보러 가자. 약속했잖아. 그래. 한 달 후에 가자. 재검진 받으러. 정말? 응. 약속이야. 에밀리가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아빠, 한국 정말 좋아. 나도. 거기 사람들이 날 살려줬어. 응. 그렇지. 창밖으론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봄비였습니다. 단풍나무에 새순이 돋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엔 여전히 서울의 봄이 피어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그날, 에밀리가 눈을 떴던 그 순간, 책상 위 화면에 보고서가 떠 있었어요. 마지막 문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국가는 기술로 강해지지만 인간은 마음으로 강해집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죠. 30년 함장 생활 중 가장 중요한 보고서였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 쓴 보고서, 숫자가 아니라 생명에 대해 쓴 보고서.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에밀리가 제 팔에 기댔어요. 아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너무너무. 창밖 비가 그쳤습니다. 햇살이 비쳤어요. 무지개가 떴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